자, 이제 여기에서, 자,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글자 하는 건 배웠어요. 뭐 여기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 건데, 뭐 가고 싶은 장소 한번 여러분들은 적어보세요. 저는 아직 못 가본 곳이 있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우유니 사막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볼리비아에 너무 멀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요즘은 막 기안84 그 뭐예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뭐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보다가 그 우유니 사막을 보고 너무 매료돼가지고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유명해졌고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유명한 장소이죠.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글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뭐 이 폰트가 이렇게 예쁜 폰트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경사와 엠보스라는 거를 넣어서 아까 봤던 그 경사와 엠보스 중에서 제가 쿠션 엠보스를 해주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요 이제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보여줄게요. 자,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는 효과하고 채워져 있는 게 다 같이 없어져요. 전부 다. 그런데 불투명도 밑에 7이라는 부분은요. 7은 안에 세워져 있는 색은 전부 다 없어지지만 내가 지금 효과를 준 이펙트 같은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투명도와 칠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글자에다가 마치 이렇게 뭔가 글자를 이렇게 파내어 놓은 것 같은 원래 그냥 이 면에다가 그런 효과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이 효과만 남아있고 뭔가 칠을 해주는 부분은 없애주는 기능이 이 칠에서의 투명도 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 4번 저장해두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다양한 효과를 넣어주고요. 뭐 여러분들이 꾸며주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나는 그냥 글자로 넣어주고 글자의 컬러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는 좀 질감을 넣어주겠다. 질감. 경사와 엠보스에는요.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엠보스의 느낌을 다양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 텍스처에는 내가 원하는 텍스처의 느낌을, 질감을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어준 이 텍스처에 대한 텍스트의 크기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텍스처를 내가 패턴처럼 응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물 느낌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이 물 느낌에 있는 비율을 또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작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정을 해주고 뭐 깊이감에 대한 것도 여러분 조정을 더 하고 싶다, 더 진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는 이 상태에서 효과만 남기고 글자의 컬러는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칠에 대한 거를 투명 처리를 해주면 효과만 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를 더 넣어주겠다. 나는 지금 한 경사와 엠보스 말고 뭐 글자에 살짝 그림자 같은 걸 조금 더 넣어서 입체감을 좀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패턴을 뭐 다른 걸로 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른 이름 4번 저장해서 JPG로 내 이름 폴더 완성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이거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냥 텍스트 이펙트로 할까요? 그냥 텍스트 효과라고 할게요. 자, 요할 닫고 9-5-2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 해줄 거냐면은, 자, 텍스트를 꼭 눌러주면은 기본적인 텍스트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글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글자의 모양만큼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실무에서는 굳이 이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를 써준 다음에 글자 앞에 있는 썸네일 창을 클릭해주면 영역을 내가 어느든지 활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능 한번 볼게요.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가 있고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가 있는데, 자, 마스크 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폰트를 타임뉴 로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크기는 72로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영문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니 뭐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120으로 했는데 뭐 20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폰트는 아까 했었던 타임뉴 로먼으로 해볼게요. 자, 제가 타임이라는 지금 글자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컬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만 잡기 때문에. 자, 글자를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마스크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 배경에 글자 있는 부분만 비어져 있는데요. 자, 위에 부분에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써지는 게 아니고 글자의 영역만큼 선택만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옮기게 되면은 잘라서 옮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역만 이동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영역 선택 툴에서 이동을 해야지만 글자가 이동이 되고요. 저는 이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영역이 잡혀진 것만큼 선택돼서 영역이 지금 레이어가 추가가 됐어요. 이건 아까 타임이라고 적어놓은 그 글자 영역만큼 지금 잡혀진 거라서 지금 같은 자리에 있으면 구분이 안 되지만 컨트롤 U 눌러가지고 색을 좀 바꿔볼까요? 색을 뭐 채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채도를 낮추거나 좀 높여볼까요? 색을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밝기를 좀 어둡게.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펙트를 좀 넣어볼까요? 글자에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넣어서 뭐 다양하게 이펙트를 활용해 줄 수가 있는데, 효과를 잠깐 빼볼게요. 그리고 늘 많이 했었던 레이어 블렌딩 모드로 응용을 해주면은 글자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배경하고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어, 글자가 아니고 글자 영역만큼 사용하는데 굳이 글자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문자를 사용했어. 문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로 똑같이 지금 내가 뭐 타임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것처럼 글자 영역만 잡아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앞에 있는 글자의 썸네일을 눌러주면 선택이 돼요. 그럼 나는 이 레이어 빼고 이 영역만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배경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면은 내가 지금 글자의 영역만큼 한 것처럼 응용해서 또 따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업하기 편한 걸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어, 네, 완성 폴더에다가 여기는 이름을 글자 마스크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내용으로 한번 해보세요. 글자 마스크. UR 닫고. 자, 이제 요거는 글자 여기 벽에다가 글자 쓰고 글자의 왜곡을 잡아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카센터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영문은 영문 폰트로, 어, 지금 뭐 이 폰트가 뭐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글자가 여러 개의 글자가 좀 있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벽면의 느낌으로 글자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글자 안에 속성에서 상단 부분에 보면은 글자를 이제 뒤틀어진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워크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스타일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 지금 투시에 맞게끔 넣어주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투시에 맞게끔 골라주는 게 일단 부채꼴에서 나는 세로로 잡고 세로에서 마이너스로 잡고 왜곡을 세로 왜곡 이게 아니네. 뭘로 해야 될까요? 아래인데 아래가 아니고 세로의 구부리기 이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펼쳐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는데 뭘로 해야 될까? 상승? 상승도 아니고 아까 했었던 거는 부채꼴이 여기에 왜곡을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가로 왜곡, 세로 왜곡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되는 여기 없다 그러면 컨트롤 T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글자 형태를 잡아줄 수도 있죠. 어, 요거는 컨트롤 T 눌러주고 글자 자체에 기울이기, 왜곡. 왜곡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왜곡이 활성화가 안 돼 있네. 왜곡으로 해서 나머지 펼쳐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글자 형태를 응용할 수가 있고요. 글자 형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글자 속성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이 툴을, 뒤틀기 툴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보여주는 게 이 예제고요. 이건 저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것도 커피 컵 안에 커피라는 글자를 왜곡시켜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서 유사한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7-1번 봅시다. 자, 7-1에는 패스가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패스가 안에 있어서 내가 이 패스 위에다가 글자의 모양을 올려줄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양한 타이포그래픽의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이 글자의 선 이런 거는 내가 패스를 미리 이제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도형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글자를 넣어주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넣어주고 싶은 라인이 있으면 먼저 펜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펜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패스를 클릭을 해서 나는 여기서 모양은 필요 없고 패스만 쓸 거기 때문에 패스로 옵션을 만들어주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작업이 되어 있는 라인 위에다가 글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펜툴로, 펜툴로, 저기 타입 툴 보면은 타입 툴이 그냥 기본적으로는 글자의 커서 가장자리로 사각형 라인이 보여지는데 패스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커서의 모양이 달라져요. 패스 위에 올라가면요. 패스 위에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그럴 때 클릭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글자가 라인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글자 크기가 좀 작아야지 효과가 더 좋겠죠. 자, 이제 요런 거는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 패스 빼고 글자로만 이렇게 선 빼고 글자로만 인지할 수 있고 역시나 이 레이어도 내가 블렌딩 모드에서 뭐 다양한 걸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 글자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이 패스는 만들었지만 여기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 패스는 바탕의 다른 부분 클릭해 패스가 안 보여요. 여기 됐으면 이것도 사본 저장해서 JPG로 완성 폴더에 음, 패스 글자로 할까요? 패스 위에다가 글자를 응용해 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패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글자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의 글자를 자, 패스 팔레트에 지금 이렇게 패스가 지금 의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고 싶냐면 아까 봤던 거에서 이렇게 모양 안에 글자가 들어간 거를 활용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모양 안에 들어갈 도형 자체를 먼저 펜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많이 쓸 건데 내용을 많이 쓸 거라서요. 챕터 9에 보면 텍스트 파일이 있어서 텍스트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다 넣어 볼게요. 여기 지금 많은 내용이 있죠. 뭔가 이제 가구라던가 뭐 건축이라던가 뭐 뭔가 그런 공업 디자인 뭐 건축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복사해서 자, 글자를 써줄 때 이렇게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요, 글자 크기가 작은 게 예뻐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작게 해주고, 자, 아까 보면은 글자 텍스트의 커서가 이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테두리가 네모난 모양이고, 패스 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라인 모양으로 나오고요. 도형으로 응용할 때는 이렇게 테두리가 원의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원의 모양 나왔을 때, 자, 클릭해주고요. 자, 컨트롤 V 눌러서 지금 내가 복사한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 이렇게 문단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글자의 크기가 작아야 효과적이고, 봐봐요. 지금 내가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텍스트만 보면은, 여기 지금 패스가 비어있는 부분은 보면은 이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부러 모양을 T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텍스트에 이 단락을요, 양쪽으로 다 가득 차게 할게요. 가득 차게 해주면은, 가독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텍스트의 모양으로는 여기 이 패스의 모양대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뭐 글의 줄에 대한 뭐 줄 간격 이런 것도 그냥 글자가 12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응용해서 다양한 음,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패스를 클릭을 해주면 테두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해서 패스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사본 저장해서 JPG 파일로 여러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이거는 패스 모양에다가 할게요. 패스 모양의 글자 응용해서 타이포그래픽 스타일로 응용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양식을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을 이제 보면 일단 타이포라는 거는요. 글자,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정의를 좀 본다라고 하면 디자인학과에서는 이 타이포그래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이제 수업이 여러 학기를 통해서 탄탄하게 자리를 이제 저학년 때 잡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픽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어떤 작품이든 글자의 선택이라던가 글자 응용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이 타이포그래픽은 디자인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를 가지고 문자만 있어도 그래픽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컨셉에 맞는 폰트 선택해주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뭐 포스터의 장르가 뭐 굉장히 뭐 공포스러운 공포물이다. 그런데 거기에 귀엽고 뭔가 그런 어울리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면 또 그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컨셉에 맞는 폰트 선택. 그리고 만약에 이게 타이틀이면 타이틀에 맞는 폰트의 두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게 타이포그래픽이에요. 타이포그래픽의 작품들을 좀 볼까요? 지금 뭐 여기에 보여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타이포그래픽 작품들이고요. 뭐 작가의 스타일을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일단 숫자 8이라는 게 보여지고 뭐 이미지는 뭔가 생명의 연관성이 있는 심장의 이미지 그리고 뭔가 꽃의 이미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타이포그래픽에서의 글자 표현은 뭐 재료나 표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걸 모래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이나 구름처럼 다른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자를 느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우리가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내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어떤 학생은 뭔가 향수, 또 어떤 학생은 뭔가 피어오름, 뭐 화분이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향수의 지명 광고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지 못해도 이 지금 형태에서 나타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컨셉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여기 지금 A라는 글자가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느껴지는 온도감 그리고 뭔가 장르. 온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뭔가 차가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장르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스릴러라던가 뭔가 좀 진지하고 뭔가 슬프거나 뭔가 우울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 있죠. 연기 같은 걸로 글자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되게 매끄러운 형태로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타임이라는 글자에 시계 초침을 활용을 해서 뭔가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글자의 느낌을 연상할 수 있고 나이키의 지명 광고 중에서 운동화 끈에서 나이키라는 글자를 발견을 해서 응용을 해줬어요. 네, 잠깐만 쉬고 10분 있다가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